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CFD 개요와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CFD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거 한번 정리하면서 나눠보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저번 유체역학 역사에 이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CFD 이렇게 있고요. 어, 이 영어 약자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한 유체 역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석사 시작하고 나서 누가 이제 CFD를 한다고 이렇게 막 옆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CFD가 뭔지 몰라가지고 무슨 소프트웨어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 전산 유체역학이라는 큰 어떤 학문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 학문 전체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이 학문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서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인준영이 앞에서 소개했던 파이로심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CFD라고 할 수는 없고 아마 CA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들을 총칭해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컴퓨테이셔널은 뭔지 그리고 플루이드는 뭔지 다이나믹스는 뭔지를 한번 이렇게 탐구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게 컴퓨터를 사용한 이라는 말이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걸 이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는 것을 함축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FD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수치 해석이라는 거랑 여기 보시는 numerical 메소드, 수치 해석, 그리고 discretized form이라고 해서 이산화라는 어려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산화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어떤 연속적인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그 화소 해상도라고 하죠. 화소로 정말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찍혀서 제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사실은 불연속적인 점들이 이어져서 연속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방에 윤희는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브라운관 TV, 굉장히 옛날 TV 보시면 그 가까이서 보면 화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시는 것처럼 그 불연속적인 점들을 찍어서 연속으로 만드는데 컴퓨터는 반대로 저희가 연속인 거를 불연속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산화 작업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저희가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제 풀어내는데 CFD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치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사해, 그러니까 정확한 해가 아니고 근사 조금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거의 정밀하게 해서 맞는 해를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CFD라는 이제 여기에서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아직도 이 정밀해가 엄밀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세계 난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 아마 7대 난제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방정식을 풀어낸 사람한테 엄청난 상금을 준다고 할 정도로 엄청 어려운 방정식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해로는 풀지는 못하고 이게 대충 이 정도 거의 맞을 거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풀어냅니다. 근데 이걸 풀어낼 때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이 격자로 쪼갭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계를 이렇게 한 뭉텅이 이렇게 줘버리면 힘드니까 이렇게 격자로 하나하나 다 쪼개고 그 격자 하나하나에서 제가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이 필요해서 CFD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키는데 제가 그 작년 9월 21일에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이제 영상으로 한번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간략하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건지 풀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은 더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션을 했으니까 이제 플루이드인데 플루이드가 저희 말로 유체입니다. 유체가 뭐냐? 근데 유체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는 액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액체가 아니고 액체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물질의 상을 저희가 구분할 때 솔리드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 단계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솔리드 이외에 있는 나머지 단계가 다 플루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의하는 이제 이유가 솔리드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솔리드는 이렇게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전단 응력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체는 전단 응력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단 응력이 뭐냐? 전단 응력이라는 게 이제 응력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응력이라는 게 이제 외력을 저희가 가했을 때 변형된 물체 내에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밖에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이제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응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인장 응력, 압축 응력, 그리고 전단 응력이 있는데 이제 크게 수직 응력,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을 합쳐서 수직 응력, 그리고 전단 응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전단 응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스트레스가 전단 응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단 응력은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한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변형이 일어나면 유체가 되고 반대로 여기서 산성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원래 물질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체, 솔리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수직 응력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행해지는 힘을 저희가 수직 응력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건 전단 응력, 그리고 수직인 건 수직 응력. 그래서 이 전단 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CFD에서 가르는 물질은 고체가 아니고 이 유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이나믹스는 뭐냐? 다이나믹스를 제가 네이버에 이제 다이나믹스가 뭔지를 쳐보니까 역학이라고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역학은 근데 미케닉스인데 그럼 미케닉스랑 뭐가 다른 거냐? 하다가 이제 이 분류표를 찾았는데요. 미케닉스를 크게 나누면 정력학과 동력학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가 그냥 역학이 아니고 동력학이고요. 말 그대로 정력학은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 그리고 동력학은 이제 움직이는 상태를 다루는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체 역학이라고 저희가 배우면 보통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돼 있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미케닉스라고 유체 역학을 배우면 그래서 유체 정력학도 나오고 유체 동력학도 나옵니다. 맨 처음에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래서 파스칼 원리 아니면 뭐 아르키메데스의 부력 같은 거를 처음에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력학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루는 이런 CFD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CFD가 어떤 거를 다루고 있고 어떤 역학을 저희가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CFD를 저희가 왜 사용하냐면 여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CFD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안전성, 독성과 고온과 고압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매우 위험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실험하기에는 이렇게 저희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암모니아라는 걸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독성이 있습니다. 챗 GPT가 그린 그림인데요. 잘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컴퓨터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성, 유동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주변으로 보이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컴퓨터로 돌리면 저희가 이 주변에 어떤 유선이 흐르는지 이런 스트림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CFD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 한 척을 띄워놓고 실험을 한다고 치면 이 실험 장비들이며 이 배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조이긴 한데 거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실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CFD를 사용하면 정말 수만 번이고 이런 배 하나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정말 수만 번, 수백 번, 수억 번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저희가 CFD를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CFD를 어떻게 저희가 하냐? 지난 시간에 유체역학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나눴던 시간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결국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이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CFD입니다. 근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손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 방정식이 고안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정식을 풀다가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처음에 시작했던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도 이거 하다가 유체역학은 못 해먹겠다 해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유치학하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이 손으로 손계산이 불가능했던 이 방정식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한 해는 아니지만 이 근사해를 풀어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CFD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제 CFD를 어떻게 하는지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CFD를 어떤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느냐. 여기 맨 처음에 플루이드 프로블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이제 선박에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이제 밖으로 분출이 되면 이게 확산이 일어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동이 흘러가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CFD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떤 실제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이제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이제 일단 거기에 관련된 아모니아가 어떻게 유동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인 어떤 공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유체역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거기에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저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이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리드와 아까 말씀드렸던 격자를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해서 마지막 이렇게 결과를 내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게 저희가 어떤 선박을 만들 때 컨셉 디자인, 처음에 어떤 기본 설계라든지 아니면 디테일 디자인, 더 심화된 설계라든지 그리고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트러블 슈팅,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저희가 CFD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CFD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뭐부터 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크게 전처리 단계, 해석 단계, 그리고 후처리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예를 알려드릴 텐데요. 맨 처음에 형상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이런 배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 배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뭐 캐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솔리드웍스 같은 그런 3D 드로잉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CFD를 사용하냐, 어떤 CA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이 배에서, 이 부분이 벤트 마스트인데요. 벤트 마스트에서 암모니아가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이 중에 이제 수많은 물성들이 있습니다. 뭐 워터도 있고 여기 뭐 보니까 뭐 저 잘 모르겠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 암모니아를 해야 되니까 암모니아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암모니아가 이제 이 배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 배에서 나오는데 대체 이게 나오면 얼마만큼 나오고 그리고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바람은 지금 어느 방향에서 어떤 스피드로 부는지를 제가 이제 조건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트마스트는 여기 있다. 그래서 리키지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암모니아는 여기서 분출돼야 된다. 그리고 뭐 한 뭐 10km/s 정도로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초기 값을 제가 주게 됩니다. 컴퓨터한테. 그 다음에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한 5m/s 정도로 부는 걸로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초기 조건이랑 이런 것들을 다 걸었으면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풀지를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얼굴이 보이시는 이 화면에 이 화소를 굉장히 로우 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아마 일그러지고 흐리흐리하게 보여지고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정확한 제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화소를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넣으면은 제 얼굴이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한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이제 요소망이라고 그리드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짜고 또 반대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짜면은 아무래도 조밀조밀하게 짜면 더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쉽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FD를 하실 때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줄이면서도 더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라든지 이제 어떤 노하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런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요 정도로 이렇게 듬성듬성한데 이렇게 또 조밀조밀하게 짜서 얼마나 자세하게 풀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솔버를 설정하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제 저희가 CFD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습니다. 뭐 밀도에 따라서 점도, 상, 차원, 공간이나 매질,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 그리고 시간,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는 딱히 그렇게 제가 뭐 정하는 건 없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CFD 소프트웨어는 플락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무한대로 했을 때 이게 뭐 암모니아가 어떤 형상으로 뭐 10초, 20초, 30초, 40초 이게 아니고 정말 아예 무한대로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볼 때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로 볼 거냐 아니면은 시간별로 10초일 때, 20초일 때, 30초일 때 이런 시간 순서로 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정상 상태, 과도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하시는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처리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결과를 생성합니다. 여기 이제 배에서 이렇게 암모니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를 이제 결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뒤에 좀 가려져 있는데 3D로 보았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2D로 보았을 때는 이런 형상으로 사이드 뷰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각각의 여기 보여지진 않는데 각각의 포인트에 제가 모니터링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시간 순서로 암모니아 농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래프화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어떤 폭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을 때 아까 이제 인준영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CO2가 이렇게 확산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이런 유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FD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